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명순권입니다. 지금 앞서서 김은영 교수님께서 코로나의 정체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게 진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인가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로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렇죠. 또 밀접 접촉, 뭐 확진자 동선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웬만하면 나도 감염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받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우리 명승권 박사님께 해답을 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우리 양택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외출도 자제하고 있다, 사우나도 가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먼저 예. 첫 번째 질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으면 감염이 되나요? 네. 확진자가 만약에 탔었던 칸이라면, 혹시 섰던 자리라면 손잡이를 잡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손잡이를 잘 안 잡고 아하. 요새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예, 예, 그런 분들 많으세요. 예. 예. 뭐 장갑을 끼우면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같은데 손잡이도 잘 안 잡고. 예. 그리고 이제 기침이 나잖아요. 그 사람 많은 데서 기침하면 하고 기침했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마누라 옆에서 기침을 해도 마누라가 이렇게 석연찮은 눈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내가 눈치가 보여가지고 기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닌데 뭐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도 뭐 서로를 꺼려하는 상황이 아주 됐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세요. 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방금 전에 김은영 교수님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결과가 사실 날씨가 따뜻한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좀 많이 걱정을 하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날씨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습도, 건조한 게 문제인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실험 연구에서는 온도가 높아지거나 그다음에 습도가 높아지면 바이러스의 증식이 좀 줄어든다는 보고는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감기나 독감이 언제 유행합니까 주로? 겨울에 유행하는 이유는 바이러스의 특징도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바로 우리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실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단이. 맞아요. 춥다 보니까 그렇죠. 바깥 안에만 활동을 있어서. 네. 못해서. 그래서 최근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런 밀집된 그 실내에서의 생활들이 겨울철에는 많다 보니까 어허. 더 많이 퍼지는 것이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추정컨대는 일단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좀 아니 한번 그러면 사실 요새 그랬으면 바깥 좋겠다. 기온은 춥고 대중교통 안, 버스나 지하철 안은 날씨에 비해서 덥단 말입니다. 옷을 좀 두텁게 입었으니까요. 그럼 지하철 안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바로 그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감염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감염이 될까? 백현숙 씨. 네. 우리 좀비 영화 보면 어떻게 감염이 됩니까? 이렇게 뽀뽀할 때 많이 되죠. 네, 저희는 흔히 물린다고 얘기를 하죠. 네. 비슷한 얘기인데 아무튼 물잖아요. 네. 근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런 물리는 게 아니고 그 비말 감염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감염이 돼요. 그래서 비말은 뭐냐? 날비자에다가 거품 말자. 물방울.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물방울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어떻습니까? 튀잖아요. 튀어요. 그걸 비말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액체도 있지만 분비물도 있지만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어갖고 그것을 접촉해갖고 입과 코로 들어와서 감염이 된다는 것이죠. 날아다니는 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감염 방식 자체가 비말 감염, 밀접한 접촉에 생기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핵이나 아니면 홍역 이런 것들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공기종으로 에어로졸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기 감염을 통해서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아니 있어요. 그 에어로졸이라는 말은 바퀴벌레 잡는 약에 써 있었던 그렇군요. 말이거든요. 에어로졸. 설명 좀 에어라는 해주세요. 게 이제 공기란 뜻이고 예. 졸이란 건 어떤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크게 얘기해서 비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좀 작은 공기에 떠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그런 입자를 에어로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하철에서 이 표면이나 이런 걸 만졌을 때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와 밀접 접촉할 때 생길 수 있고요. 물론 그 바이러스가 금속이나 유리 표면에 내버려 뒀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있느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그 며칠 플라스틱 정도 같은 살까요? 거에 붙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플라스틱, 금속 뭐 이런데 연구 결과로 보면 보통 이틀 정도 사는 거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틀 지나면 알아서 죽습니다. 뭐 길게는 9일까지도 보고되겠지만, 근데 요거는 이제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결과고 예.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19에 대한 건 새로 나온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른다. 근데 다행인 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디 다녀갔을 때 환자가 다녀갔다고 해서 그 뭐 가게나 마트 이런 데 막 폐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그 소독을 알코올 60% 이상으로 소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1분 몇 분 내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 한 공간에서는 4시간에서 한 반나절 정도면 거의 안전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소독 방역 작업이 끝나서 며칠 지난 상태라면 이미 깨끗하다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도 어제 퇴근길에 보니까 지하철에 전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럼 계시더라고요. 요즘은요 자가 운전하시는 네.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울러 하시죠. 지인과 함께 지하철을 탑승하셔도 대화는 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말 전파의 우려를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19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확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접촉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하시면서 중국산 김치로도 네. 감염되는 것 아니냐고 뭐, 우려를 해오신 분이 계세요. 뭐 식당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좀 받으시나요? 저는 실제로? 김치 깍두기를 이제 매일 손님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손님들이 오시면 이거 중국에서 온 거 아니냐, 중국산이냐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요. 저희는 김치를 제가 직접 매일 담급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식자재도 동네에서 그대로 받아서 써서 걱정 안 하셔도 아니 뭐 되는데. 본인 가게 홍보는 좀 아, 뒤로 예, 하시고 죄송합니다. 근데 손님 홍보가 입장에선 아니라- 궁금해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네. 뭐냐면요. 우리 애들이 해외 직구를 좀 하는 편이에요. 직접 구입을 한다는 네.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에서 온 박스가요. 이게 괜찮을까요? 아이고. 이게 감염이 될까? 제가 아하.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뭐 중국에 대한 우려는 많이 표면화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물건이나 음식물로까지 전파가 될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지금 그렇죠. 여쭤보신 거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러스가 설령 그 포장이나 박스나 그 안에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틀 지나면?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까 생각합니다. 뭐 요즘 택배 기사들도 많은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식당을 못 가니까 이제 배달 음식을 통해서 많이 식사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이 중국산 김치도 얘기했고 음식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음식을 통해서 그 음식 제품 자체로 해서 전파가 된다는 근거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밀접 접촉자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렇죠. 뭐 이야기를 김치찌개 하면서 하나 놓고 그렇죠. 같이 먹는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올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는 못하죠. 그러면 사실 각자 접시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개인.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초기에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식사도 장시간 동안 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굳이 부분은 음식에 떨어져서 옮겼다기보다는 비말 감염과 그 모든 것들이 네, 그럴 함께 가능성이 저는 될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크네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혼자 밥을 먹거나 뭐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도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주의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사실 가족 중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감기 증상이 있거나 기침, 재채기를 많이 하는 경우는 당연히 좀 따로 각방을 먹는 써야 것이 되고. 네. 당분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자, 우리 필요할 것 의사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늘 근거와